미세먼지가 충북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세대 교체 기술을 자처한 인물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이 몰려있는 청주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일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쥐끈끈이에 붙어있던 새끼 고양이 5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쥐덫에 고양이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갇힌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되며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는데요. 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 저감 조치는 계속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 도내 전역이 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 3개 시군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충주 칠금동이 세제곱미터당 102마이크로그램, 청주 오송은 8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좀 많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날씨도 밖에 창문으로 보니까 되게 뿌옇더라고요. 가래가 좀 더 많이 낀다든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충북도청 등 도내 모든 행정 공공기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했고 분진흡입차와 노면청소차도 도로 위 먼지를 제거하기 바빴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기간 동안 청주에서는 분진흡입차 4대가 상시 운영되고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는 노면청소차가 하루 3번 이상 운영됩니다. 또 단양의 시멘트 제조업체 등 도내 주요 대기 배출 사업장 36곳에 대해 가동 억제를 강제하거나 권고했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천여 곳에 대해서도 공사 시간을 줄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소각로가 1기, 2기가 있지만 그래서 전체는 끌 수가 없고 한 호기만 지금 가동 중지를 하였습니다. 50%를 감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가해자라는 인식의 변화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충북은 내일도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이틀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충북도 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공기청정기가 없는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공립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13,700여 대를 임차 형식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해마다 2차례씩 모든 유치원과 학교 내부의 공기질과 라돈 농도를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중진이 대거 포진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주권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외치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출마 선언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주 서원구에서 사선인 현역 오재세 의원에게 공식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월급쟁이 국회의원으로는 더 이상 서원구를 대표할 수 없다며 세대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국감 성적 꼴찌에 변변한 대정부 질문 한번 못하는 국회의원, 최고위원, 원내대표 한번 도전하지 않고 선수만 채우는 월급쟁이 국회의원으로는 더 이상 서원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청주 청원구에서는 정균영 조폐공사 상임감사가 결심을 굳혀 이달 말 출마를 공식화하고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도 청주 흥덕과 청주 상당 출마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공천 경쟁에 뛰어들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인재 영입에 애를 먹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윤갑근 변호사가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했을 뿐 이렇다 할 당내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친일성 발언으로 공분을 샀었던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퇴진운동본부가 꾸려진 지 석 달 만인데요.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끌어내리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정점일 때 혈세 수천만 원을 쓴 이장단 워크숍에서 아베 정부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정상혁 보훈군수.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혼란 까먹은 게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국민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고 조롱당한 군민들은 정군수 퇴진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반성 없는 정상혁! 주민 소환 정답이다! 대추 축제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자 퇴진운동본부는 예고대로 정상혁 군수 주민 소환에 뛰어들었습니다. LNG 발전소 문제로 주민 소환이 추진된 지 6년 만에 같은 군수를 향한 두 번째 시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를 향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었고 주민 위에 군림하며 독선적인 불통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주민 소환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친일 망한 군수의 부끄러운 보원이 아니라 주민 소환으로 군수를 심판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자랑스러운 보원의 시작이 됩니다. 법정 서명운동 기간은 60일. 우선 읍면별 최소 기준을 넘겨 현재 기준 보훈군 유권자의 15%인 4,43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정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소환 투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주민 소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사람만 서명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서명했는지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107차례의 시도 가운데 성공한 건 시의원 2사람뿐, 단체장은 없습니다. 유권자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군 단위에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치 발전의 의미에서는 일진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유의미한 시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상혁 군수의 소환을 위한 주민 서명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내년 2월쯤 결과가 공개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 경비로 부의금을 내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재임 시절 조합원의 경조사에 참석해 조합 경비로 축의 부의금을 5차례에 걸쳐 50만 원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한 점, 축의 부의금 봉투에 농협 경비라는 점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충북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여학생의 어깨와 팔을 건드리면서 깨워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가 된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에서 성추행이 인정되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쥐를 잡는 속칭 끈끈이 트랩이 오히려 천적인 고양이들을 잡고 있습니다. 쥐 끈끈이에 뒤범벅돼 처참하게 죽어가던 새끼 5마리가 한꺼번에 검은 비닐에 담겨 버려졌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길고양이가 많다는 청주 지역 면소재지의 한 골목. 그럼 도둑갱이 뭐 촌에 많아요. 그럼 뭐 말도 못해요.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데 쥐가 안 보이지. 건물 옆 쓰레기 더미 주변에서 꿈틀대는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봉지에 고양이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한두 마리인 줄 알았더니 또 지나가는 분이 또 그렇게 풀어보니까. 쥐 끈끈이에 뒤범벅된 생후 1개월 새끼 고양이 5마리가
사력을 다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치를 붙여놓은 쥐 끈끈이에 쥐보다 고양이가 먼저 반응한 걸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비닐 입구는 누군가에 의해 꽁꽁 묶여진 상태. 누가 왜 덫을 놓았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새끼 고양이들을 산채로 비닐에 담아 버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부러 누가 잡고 가는 거예요? 예, 고양이 새끼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나던 주민에게 우연히 발견돼 유기동물 보호시설로 옮겨진 새끼 고양이 5마리는 밤낮 없는 샤워만 꼬박 사흘. 영양제에 특시까지 차려먹고 앙증맞은 옛 모습을 회복해 보름 사이 대부분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떼어내는 과정에서 뭐 약품을 쓸 수는 없어서 식용유로 떼어내는 건데 되게 힘들죠. 마음도 아프고. 청주에선 지난달 말에도 쥐 끈끈이에 걸린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되는 등 쥐 덫에 의한 고양이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MBC 충북의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사용 실태 보도가 2019 충북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충북 언론인클럽은 오늘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사용의 문제점을 추적 보도한 정재영, 조미애, 허태웅 기자를 방송부문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신문통신부문에선 천안시장 체육회 채용 비리를 단독 보도한 충청타임즈의 이재경 기자가 2019 충북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목포에서 열린 제2차 강호축 발전 포럼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서 빠진 오송 연결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호남 지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송 연결선은 호남 고속선과 충북선을 연결해 목포에서 강릉 구간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충북과 강원, 전남 등 8개 시도가 참여해 지난 9월에 출범한 강호축 발전 포럼은 내년에도 지역을 돌며 정기 포럼을 열어 강호축 의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콜센터가 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제천시 청전동 제천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가스안전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늘 개청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대 30명까지 근무 예정인 가스안전 콜센터는 시도별로 분산돼 있던 기존 지역별 전화를 전국 공통전화인 1544의 4,500번으로 일원하고 가스안전이나 민원 등의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게 됩니다. 옛 충주 의료원 자리에 들어선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은 모두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보건소가 들어선 지상 4층 규모 건물과 복합복지관이 들어선 지상 3층 규모 건물 2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충주시청에서 이전된 보건소는 위생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와 신설되는 구강보건센터, 재활센터를 비롯한 정신건강보건센터, 치매 안심센터 등을 갖추고 있고 복합복지관에는 7개의 위탁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음성군이 내년부터 고추축제와 인삼축제를 통합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고추축제와 인삼축제가 다른 지역의 농산물 축제들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을 알리는 종합적인 농산물 축제로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은 이 밖에 품밭축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키울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